자, 안녕하십니까. 함께 자라고 함께 자라는 Y나 국어 정신여고 1학년 학교 특성을 분석하겠습니다. 국어 강사 오승욱입니다. 자, 먼저 내신 출제 경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내신 대비 주안점 및 수업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Y나 국어학원의 연간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입니다. 정신여고는요, 조금 특이한 범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중간고사는 문학, 기말고사는 문법.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그 문학과 문법을 모든 시험에서 섞어서 내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서 정신여고에서는 이제 이것을 나눠놨습니다. 자, 1학기 실제로 이제 시험 범위를 나눠봤는데요. 1학기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문법, 의문의 변동과 문법 요소가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 같으면은 중간고사에 이제 의문의 변동을, 기말고사의 문법 요소를 나눠놨는데 한꺼번에 출제한다는 점이 되게 독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문법만 내는 것은 아니고 문학을 6월 모의고사의 작품들, 출제된 작품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추가로 출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는요, 문학이 출제가 되었는데, 교과서에 있는 문학 지문에다가 3월, 9월 모의고사에서 총 14편의 작품들을 출제했습니다. 정신여고의 또 다른 특징은요, 객관식만 출제한다는 점입니다. 서술형은 모두 수행평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바뀐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에서는 25%, 고등학교에서는 30%,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중학교에서는 30%, 고등학교에서는 25%의 그 서답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데요. 정신여고에서는 아예 이 모든 것들을 수행평가로 모두 해결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실제로 객관식 30문항, 이렇게 객관식 문제만 출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향입니다. 전체적인 경향을 그래서 따져본다면 작품 수가 적은 편이고요. 외부 지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정신여고에서 외부 지문을 되게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작품 전에 작품 전체 전문을 제공을 하는 형태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시험 범위를 늘렸었는데, 물론 이번에도 시험에서 이제 그 전문을 봐야 된다고 해서 전문을 제공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뚜껑을 까봤을 때 그 문제 풀이에 그게 엄청나게 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고요. 실제로 그 밖에 다른 외부 지문은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기존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함께 엮여서 나왔던 그런 서로 다른 작품들이 또 다 해체가 된다면 뿔뿔이 터져서 서로 또 다른 작품끼리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작품 간 연계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Y나 국어학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대비하냐?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 주안점 3가지를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형광펜 작업입니다. 자, 형광펜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형광펜으로 모르는 어휘들과 낯선 어휘들을 찾은 다음에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사전으로 찾는 것입니다. 찾아서 적어두는 건데 정말 단순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효과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문해력이 정말 강조가 되면서 다른 교과에서도 이러한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어의 뜻을, 어휘의 뜻을 알고 나서 수업을 들었을 때 그 교과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도 빠르고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잘 기억하고 있는 정도도 높다고 합니다. 하물며 국어 교과에서는 당연히 그 효과가 더욱더 뛰어날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권화입니다. 단권화는 말 그대로 한 권으로 만든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필기를 해오는 걸 가지고 학교 쌤들의 필기, 수업을 그러면 당연히 잘 들어야 할 수 있겠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온 거를 친구들끼리 또 정리해서 교환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른 반 학생들의 필기까지 저희가 단권화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다 이제 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계속 틀린 것들, 단순히 그걸 고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권화한 책, 자습서 혹은 노트에 계속 정리를 해서 양을 늘려가도록 합니다. 자,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올 것 같고 무엇이 조금 더 강조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동시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까지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요즘 강조되고 있는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자, 무엇을 내가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인지를 얘기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키운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출제자의 눈, 출제자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선지 분석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살펴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선택지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에 그냥 끝부분에만 X, 심지어 아예 깨끗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선지의 모습이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다면 사실은 잘 본 시험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 친구들은 우리가 아직 많이 낯설고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큰 차이를 꼽으라 그런다면 한 개의 선지에서 2가지 이상의 내용을 판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가지 이상을 물어보기 때문에 자, 이걸 선지를 의식적으로 잘라주는 거고요. 앞부분이 맞더라도 뒷부분이 틀리면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서 읽는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머리로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이거를 나눠서 앞부분, 뒷부분을 확인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습관이 들어질 겁니다. 자, 근거를 찾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근거를 찾는 것은 이 답을 판별할 때 단순히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명확히 틀리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어. 얘는 이 부분이 틀려서 답이 될 수 없어. 이렇게 근거를 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근거에 입각해서 답안을 도출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그 명확하게 근거를 보는 눈들이 길러지고요. 습관이 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 와이낫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낫에서는요, 주 2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 거지 학원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 자체로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제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물론 그렇게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공부해도 잘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아직 낯설고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전략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바로 당장 적용해서 써먹는 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전략을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고 자, 또다시 연습을 하고 하는 텀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더 자주 더 많이 해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 2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장 속도를 빠르게 늘려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권화를 하는데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과제를 더 추가로 달라고 해서 받는 그런 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지금은 수업을 오는 날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을 설정하셔서 자유롭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시험 기간엔 저희가 또 주말에 이런 시간들을 내가지고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리닉이라고 하는 거는 자습이랑 다르게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저도 직접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울 것이니까 클리닉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정신여고의 시험 문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미인곡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고요. 바로 올해에 봤던 시험입니다. 송미인곡은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도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을 하고 있을 작품입니다. 송미인곡에서는요, 이제 임과 이별한, 사실은 이제 임금님이죠. 임과 이별한 화자가 결국에는 이제 임을 만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자 차라리 죽어서 달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듣고 있는 또 다른 화자가 달은커녕 굳은비나 되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작품이 끝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그 부분의 해석을 이렇게 3가지 관점에서 보는 그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요, 이 지문을 다 풀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이 유형을 조금 우리가 인지를 해둬야 되겠죠. 먼저, 이렇게 중의적 해석을 모두 이제 파악해둬야 되는 그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끊어읽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정말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도요, 끊어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3과 달리 1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런 부분은 3과 달리 1은 1과 3 모두인지 1과 달리 3인지 3과 달리 1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과 3은 모두, 2와 달리 3은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뒤 내용을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한번 살짝 볼게요. 1번에서는요, 각시님, 달이야 물론이거니와 굳은비나 되십시오 라고 했어요. 달은 물론 굳은비가 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개를 대등하게 본 걸로 알 수 있고요. 2번에서는 달은커녕 굳은비나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달보다는 굳은비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달이야 그렇지만 창간에 비추겠지만 만약 달이 될 수 없다면 굳은비나 되십시오 라고 해서 달을 좀 더 가치 있게 본 것 같네요. 자, 틀린 걸 한번 살펴볼게요. 학생 2가 이제 정답이 아니었는데 달이 굳은비보다 임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1 먼저 나왔네요. 1은요 지금 두 개를 대등하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달이 굳은비보다 임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네요. 자, 어떤 부분이요? 자, 1은 이 부분이 잘못됐겠네요. 혹은 이 뒷부분에서 이거보다 라는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근거를 반드시 들고 넘어가는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할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단권화에 반영을 해야 돼요. 중의적 해석을 모두 기록을 해두는 게 좋겠고요. 우리는 그리고 그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잡겠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면 이것 중에 타당한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고를 것이 아니라 모든 견해를 다 알아는 두고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하는 스킬들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이 나왔는데 이걸 영상으로 연출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유형에 대해서도 이제 배울 수가 있겠죠. 소설을 영상으로 연출하는 게 나왔구나. 이런 유형들, 사실은 이게 완전 낯선 건 아니고요. 다른 문학 작품을 다룰 때도 또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구나를 인식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도 이제 끊어읽기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자르는 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사또가 지은 한시를 듣고 본관사또가 감탄하다가 라고 자른다면 이 앞부분이 다 맞는지 내용들이, 그 다음에 뒷부분에 놀란 표정을 짓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도 어사또의 정체를 알아내는 운몽영장이 허둥지둥 돌아다니는지 단속을 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끊어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거를 찾기를 하면 되겠는데 여기는 한마디를 좀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이게 단권화에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시험 대비 기간에. 자, 왜 그럴 수 있었냐? 이게 본관사또가 한시의 의미를 눈치채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 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사가 된 이몽룡이 정체를 감추고 본관사또, 변사또죠.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갑니다. 그러다가 한시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한시를 지으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짓냐면은, 이 본관사또를 비꼬는 식으로 시를 짓습니다. 그러나 본관사또는 이거를 알아보지 못하게 돼서 자기를 모욕하는지도 모르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런 상황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작가가 이 부분을 왜 넣었을까? 라는 거를 저희는 한번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가가 눈치 못 채고 있는 부분을 왜 넣었을까? 라는 걸 고민을 했었고요. 그때 일부러 이런 부분을 넣어서 집권층이, 그 다음에 탐관오리들이 얼마나 실제로 능력적으로는 무능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넣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명확히 기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연간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이제 크게 4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1월부터 3월입니다. 1월부터 3월은 이제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의 제목을 스키마 만들기라고 붙여봤습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건요, 배경지식이라는 의미도 되면서요, 인지도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도식은요, 세상을 보는 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처음 보던 게 오면요, 낯선 것들이 많고요. 이거는 국어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모의고사가 이전에는 없었는데 추가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낯설 겁니다. 이 모의고사, 특히 모의고사의 모든 영역별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는 없지만 이 노하우를 하나둘 담아가는 틀을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키마 만들기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실제로 이제 중점적인 부분을 보자면 문학사 대비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향가, 고려가요, 시조, 낯설어 하죠. 고전시가의 낯선 부분들을 다 먼저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막상 내신 대비 기간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가 틈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법을 한 바퀴 이렇게 돌리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자, 4월부터 6월 내신 대비 기간에는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간고사가 끝나니까 수행평가 보고, 수행평가 끝나니까 또 기말고사 보고,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 끝나니까 또 기말고사 보고, 이렇게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실제로 날짜를 그래서 제가 적어 드린 건데요. 수행평가는 반영이 안 된, 여기 안 적은 거니까 더 실제로 바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처럼 열심히 하고, 푹 쉬었다가 또 다시 열심히 하고,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려 가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루틴화하고 체화시키는 그런 시간이라고 잡아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름방학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약점은 없다, 보완점과 강점뿐이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제 이렇게 그 정규 수업과 내신 대비 기간, 즉 모의고사와 내신을 모두 겪어본 그런 1학년들은요, 사실 많이 지칩니다. 여름방학 때쯤 되면요. 긴장이 조금 풀려서 그런 거, 더욱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근데 지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때, 실제로 본인들이 이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능력, 약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공부를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약점은 이제 보완점으로 돌리면 되겠고요. 보완을 해낸 부분으로 돌리면 되겠고, 잘하는 부분은 강점으로 돌려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보자면 문학사의 가사 파트가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가사라고 하는 건 고전시가 4대 갈래 중에 가장 긴 파트입니다. 송미인곡, 사미인곡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미리 이제 그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좀 없앨 수가 있고요. 가장 긴 갈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은 고전시가 전반에 대한 자신감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문법은요, 중세국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이 중세국어라는 부분은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중세국어 자체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대 문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 문법이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채워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척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학기의 내신 대비 기간은 1등급 굳히기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역시 중간고사,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제목을 붙이자면 해독과 종합을 넘어 의도 파악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해독, 종합은요, 해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사전적인 의미, 꼭 문학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근데 문학이든 독서든 해독이라고 하는 건 글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종합이라고 하는 건 그런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텍스트의 의미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통 여기서 우리는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가 문제를 풀 때 본 것처럼 작가가 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출제자가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텍스트에서
작가가 이유 없이 쓸데없이 쓴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는 또 보다 확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그러면 정말 내가 언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나? 진짜 내가 정말 지금부터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 건가? 아직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국어교과는 이제 도구교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구교과입니다. 자, 이는 국어가 이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이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도구처럼, 수단처럼 사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도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길 바랍니다. 자, 뭐 단순히 이제 대학까지의 공부가 아니라 대학에서부터 꼭 피워낼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이라면요, 더더욱 좋은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좋은 도구를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고 짧고 뭐 순탄하고 그러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그 과정이 재밌으면, 덜 지루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고두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신여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수업에서 저희는 정말 많이 웃고 또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구를 갈고 닦고 그러고 싶은 여러분들이라면요. 이번 겨울부터 Y나 국어에서 함께 잘하고 그다음에 함께 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Y나 국어에서 정신여고 학교별 특성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